할 수 있는 게 없어.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냉수를 떠놓고 무료예요. 경쟁을 붙이셔야 돼요. 하루 만에 쏘기도 진행했어요. 재택. 안녕하세요. 크르입니다. 최근 보유 중인 부동산 매도를 한 건 진행했어요. 거래 비수기에 안 그래도 다 막혀 있는 대출 때문에 매수자가 잘 붙지 않는 거래량 절벽인 이 시점에서도 집을 내놓고서도 정확히 2주하고 하루 더 걸려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질이지요. 짱이지요. 부동산 투자하거나 매수는 사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뭐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돈이 없는 거고 돈만 많으면 뭐 아무거나 당장 살 수 있어요. 가능해! 돈만 맞으면. 그러나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매도는 정말 어렵죠. 이 마지막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라는 건 시간적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요. 현재 끼어 있는 세입자 혹은 매수자의 대출 조건도 맞아야 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적합한 시점을 선정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것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삼신할매가 매수자를 물어다 주는 것 같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어쩌면 매도는 실력, 타이밍, 운, 이 모든 게 다 따라줘야 매도가 가능한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지만 비수기나 시장이 침체했을 때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었고요. 세금 관련으로는 저는 금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타이밍상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소개할 이 방법으로 엄청나게 집 많이 보러 오셨고요. 게다가 하루 만에 계좌가 매수자에게 쏘기도 했어요. 물론 그분 대출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도 잘하는 법 두 가지 공유합니다. 부재,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잘 파는 방법 첫 번째, 가격을 후려친다. 저는 금매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 동안 두 번을 후려쳤고요. 최종 4,500만 원을 후려쳤거든요. 세죠? 거의 0.5억인데. 저는 매도하기 전에 희망 매도 금액부터 1,000만 원 단위로 엑셀 차트에다가 수익률, 그러니까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을 쫙 계산해놔요. 차 떼고, 포 떼고, 비용 처리 떼고, 양도세는 누진 체계라서 수익 구간마다 세율이 틀릴 뿐더러 법인세도 일부 누진세 플러스 주택 차익 관련 세금 따로라서 막상 실제 회수금하고는 괴리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실제 최종 수익 금액하고 비교해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금액, 제가 받고 싶었던 호가보다 못 받는 금액은 대략 한 2,200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가에서 뭐 2, 3천만 원 깎는 거 너무 마음 안 아파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정한 호가 금액이 사실 제 욕심에 의한 금액이었다는 말이죠. 결국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가격을 그냥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2천만 원 덜 받았다가 아니라 난 2억 넘게 수익을 창출했다가 더 중요한 거죠. 좋아요와 구독은 촉구하라고 그래. 잘 파는 방법 둘, 매도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먼저 아침마다 냉수를 떠놓고 동향으로 삼신할매께 큰절을 하면 둘째가 이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 매수자가 생기려면 부동산에 매물을 진짜 개 많이 내놓으면 돼요. 혹시 부동산 한 개에 전속으로 내놓고 뭐 이러고 있으시지 않으시죠? 설마. 거의 그건 부동산계의 노예 계약이라는 게 학계 정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No, no. 저는 이번에 매도 기한이 짧아가지고 똥줄이 타가지고 한 40개 정도 부동산에 뿌렸고요. 추가로 다윈 중개협회도 등록했어요. 이렇게 뿌려도 사실 결국 컨택하고 연락 주시는 분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부동산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들끼리 경쟁을 붙이셔야 돼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저는 그분들의 최애 고객인 거예요. 또 40명의 소장님들한테 다 잘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일부 반응 있는 소장님들한테만 전화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물어보고 언제든지 집 보러 오라고 하면 완전 친절하게 맞아주세요. 지금같이 10월, 11월 연말 대출 규제로 거래가 완전 얼어붙은 이 시장에서는 한 건의 거래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중요하겠어요. 그분들은 거래가 성사되어야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투자 공부한다고 찾아오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손님이나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게 뺏기는 게
제일 싫어해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 당연히 못 참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그럼 이제 막 모의를 물어다 줘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한 뇌피셜인 팁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상담은 친절한 소장님을 선호하고요. 실제 계약은 좀 까칠하지만 확실한 소장님이 좋더라고요. 이게 편견일 수 있는데 저는 일을 깐깐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절한 소장님은 5번 보여주고 실질 계약은 하나도 없어. 근데 깐깐한 센스 있는 소장님은 진짜 한 번 보여주고 바로 계약서 씁니다.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원샷 원킬이죠. 재테크. 소개팅 다 해보셨죠? 10번 나가야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판매 혹시 해보셨어요? 광고 때려가지고 클릭률이 높아야지 최종 결제할 확률도 높아져요. 단가 맞을 때까지 광고 계속 때리는 건 국룰이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가격을 후려쳐서 가성비 최강으로 최저가로 만들거나 광고를 태워가지고 노출과 클릭률을 높여서 최종 선택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쇼핑몰에서 상품 사려고 검색할 때 첫 번째, 검색 후에 최상단이나 노출이 많은 광고 클릭해서 들어가시죠. 두 번째, 최저가를 찾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본능이죠. 스마트 스토어는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부동산 중개소는 무료예요. 최종 거래 성사 시에만 딱 한 건 중개소에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10번 보여줬다고 중개비로 곱하기 10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광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뿌리는 게 갑이에요. 집 앞에 부동산에만 연락 올 것 같죠? 네버. 절대 네버.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번에 공동중개로 진행했어요. 공동중개가 뭐냐면 집판인 저는 A 부동산에 뿌렸고 집을 사는 사람은 B라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 AB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건을 맞춰서 연결해 준 거예요. 하물며 이 두 부동산은 저희 집이랑 거리가 먼 다른 동네에서 결국 손님을 모시고 온 거거든요. 대박이죠.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혹시 부동산 소장님한테 미안하거나 죄송하고 이런 거 느끼시는 분 없으시죠? 사실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부동산 소장님들은 그저 자신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매물 사이즈 딱 보고 열심히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실 분들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자주 보여주러 오는 소장님 위주로 전화도 돌리고 자주 연락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리고 최종 거래되는 부동산에서 수수료 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절대 미안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미안하다. 그럼 복비를 100만 원 더 드리세요. 근데 그건 또 싫으시죠? 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뭐 어때요? 후달려? 그냥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세요. 오늘의 결론은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가격을 후려친다. 두 번째는 많이 뿌린다. 이거 두 개면 매도는 참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뿐. 추후 영상은 말씀드린 30군데에서 40군데 물건 편하게 뿌리는 개꿀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